안녕하십니까. 상일여중학교 학생 여러분, 상일여중학교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법 파트와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쯤 가게 되면 이제 경제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처음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는 단원 이름은 뭐냐면 바로 기본권의 이해입니다. 자, 이 기본권의 이해 교과서 일단 먼저 페이지 166페이지 먼저 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바로 기본권의 종류입니다. 자, 그럼 이 종류는 어떤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크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자, 이 기본권의 종류를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헌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제가 이번 단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가지고 자, 앞으로 요거는 약속을 좀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S자를 뭐 두 개 겹쳐 놓은 듯한 모양.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37, 2.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헌법 제 37조 2항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럼 헌법은 어디에서 찾나요? 예, 교과서 여러분들 페이지 272쪽에 보면 친절하게도 우리 교과서 뒤에 헌법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헌법을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그럼 헌법을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뭐 사법 시험에서도 이제 헌법 조문을 그대로 적으라 뭐 이런 시험은 나오진 않습니다. 단 헌법 조문을 봤을 때 이게 자유권이구나. 이게 평등권이구나. 이거는 참정권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복지에 관한 뭐 사회권에 관한 설명이구나. 이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인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헌법 조문을 봤을 때 그게 과연 인간의 기본권 중 어떤 것을 국민의 기본권 중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눈에 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권리 바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자, 제가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다가 이제 프롬이라고 써뒀죠. 자, 왜 프롬이라고 써놨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프롬의 의미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헌법 종류 중에서도 자유권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국가의 간섭,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국가 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을 권리고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 12조부터 22조 그리고 27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 헌법 12조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좀 봐주시고요. 저는 이거 인터넷에서 지금 바로 따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헌법 12조 1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 12조 1항. 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합니다. 적법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즉 우리의 신체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근데 법률에 정한 거 말고 그냥 우리를 누군가 와가지고 체포한다든가 구속한다든가 압수하고 수색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뭐 자유권의 첫 번째 12조 1항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해서 고문 금지. 그다음에 형사상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묵비권. 그리고 자, 체포 구속할 때는 반드시 적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제시하여야지 된다 해서 뭐 영장주의, 그다음에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이제 뭐 미란다 원칙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고지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체포가 되고 있어요. 체포가 되는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경찰이나 검사가 이렇게 범죄인들 잡아갈 때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 많이 보셨죠? 자, 그게 다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여기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는 김에 자 이제 12조까지는 일단 다 봐드릴게요. 자, 6항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이제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제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거 뭐 구속 적부 심사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 7항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했어요. 그 사람 내가 죽였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야, 너 죽였어? 전 안 죽였어요. 한 대 두 대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피가 터지고 눈이 찢어지고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때렸어 안 때렸어? 그때 너무 이제 무서웠기 때문에 저 그러면은 제가 죽였어요 라고 하는 경우, 자 그런 피고인의 자백은 자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13조, 그다음 뭐 14조, 15조 선택 뭐 자유가 되게 많죠. 자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거주 지연의 자유도 있고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뭐 주거의 자유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요. 자, 이 자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아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유의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포괄적입니다. 이것저것 다 자유예요. 뭐 신체의 자유도 있고요. 그다음 뭐 거주지연의 자유, 아까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소극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니까 국가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18세기 때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에 국가는 야간에 경찰들만 잘 풀어놔가지고 우리가 그냥 침해받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그 이상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국가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니는 그냥 경찰 정도로만 잘 풀어줘가지고 그냥 나라가 안전할 수 있게 정도만 하면 돼. 더 이상은 하려고 하지 마. 나머진 다 우리의 자유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자유권입니다. 자, 그럼 요쪽 여기 공란에는 뭐라고 쓰냐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거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안 써줍니다. 자유권이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고, 자 국가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적 성격을 가진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유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평등권입니다. 자 평등권은 헌법 제11조 1항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 11조 1항 다시 한번 펴보시고요. 자, 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법 앞에 평등. 자, 여자든 남자든 그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법 앞에는 누구나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이 자, 이제 평등권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이 평등권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구별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는 남자만 가잖아요. 남자만 가는 거 이건 차별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군대 생활에 더 적합한 거는 여자보다 남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은요.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 참여의 권리가 이제 확대돼서 얻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to라고 메모를 해뒀는데요. 자, to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from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 그럼 to 국가에의 자유, 국가를 향한 자유, 국가애로의 자유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19세기 근대 국가, 그러니까 근대 성숙기 때 이 권리가 이제 생겼던 건데요.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웠던 차티스트 운동 기억하시죠? 노동자들의 참정권 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성 참정권 운동. 자,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여한다? 그러면 참여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능동적인 권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권자로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굉장히 좀 능동적인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제24조와 헌법 제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 24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임권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권까지 보통 이 참정권의 종류를 얘기를 할 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선거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단임권이라는 말이 약간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공공에 관한 업무, 공공에 관한 임무를 담임권이라고 했는데, 자, 저는 1학년 6반 담임이죠. 자, 그래서 담임 맞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국민이 국가기관,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이제 구성원이 될 수 있어서 되어서 자,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즉 쉽게 얘기하면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자, 각종 선거에 입후보해 가지고 당선이 될 수도 있죠. 대통령도 공무원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피선거권과 그리고 이제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이제 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 단임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권이 나왔습니다. 뭐야, 선거권이랑 국민 투표권이랑 차이가 뭐예요? 자, 요거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선거권은 사람,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거고요. 자, 국민 투표권은 어떤 거냐면은 국민 투표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거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경우가 있죠. 직접 민주제적 요소인데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야, 우리 헌법이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 헌법을 좀 바꿔봅시다. 근데 바꾸려면 헌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물어보겠죠. 자, 헌법 바꿀까요? 바꾸지 말까요?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난 찬성, 난 반대라고 이제 하는 라고 이제 표를 던지는 거, 이거를 이제 국민투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참정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이제 사회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권 옆에는 제가 또 이렇게 바이라고 메모를 해뒀네요. 자, 사회권, 자,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생활하는데 필요한 권리라고 해서 이거를 생활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아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를 이제 또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바이는 이제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자유는 자,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국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헌법 31조부터 36조까지 그게 나와 있고요. 자, 31조에는 뭐 교육권, 32조에는 근로권, 33조에는 노동 3권, 그리고 34조 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다음에 35조 뭐 환경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세기 복지국가에 들어서면서 등장을 하게 된 개념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그런 것들 예들이 좀 있죠. 뭐 무상교육, 무상보육, 뭐 최저임금.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좀 나타난 제도들인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 자유권 때는 국가로부터 해줘요. 그래서 국가야 나 그냥 내버려 둬라고 해서 진짜 내버려 뒀더니 정말 부자들은 점점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이들은 계속해서 못 살게 되니까 야, 이 뭐야, 국가가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진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긴 했는데 이제 배고플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자유인가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 뭐 노동상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해놔가지고 우리 헌법에 명시해가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좀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권입니다. 다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헌법 제 26조에서 30조 사이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26조 1항만 한번 건드려 보좀 볼게요.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뭐 청원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임무를 짓는다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 청원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앞에 것들이 이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이거 다 그 자체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내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뭔 얘기냐? 자, 굉장히 뭐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적극적이냐?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1, 2, 3, 4번까지 이제 사회권까지 다 배웠는데 그러한 기본권들이 혹시라도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기본권이 바로 이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기본권인데. 기본권이고요. 그래서 이 청구권에는 그러니까 뭐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해서 뭐 재판 청구권이라든가 아니 뭐 형사보상 청구권. 예를 들면은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나는 죄도 없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죄로 한 10년 동안 복역하고 나서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뭐 세월호 때가 좀 그런 대표적인 사태죠. 그러니까 국가가 일단 먼저 범죄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긴급 구조를 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구조 청구권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167쪽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권의 종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범인이라니 억울해요.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재판을 요청하네요. 자, 이건 뭐 청구권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직업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거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자라고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해요. 능력만 있다면 똑같이 승진해야죠. 자 누구나 있다면 똑같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 평등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장을 했어요. 다시 취업할 수 있게 직업 훈련을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 나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좀 가지게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사회권에 대한 얘기겠죠. 선거를 평일하면 직장인들은 투표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선거를 휴일로 지정해요. 그래야지 정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돈이 없어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죠. 나라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세요. 학비를 지원해서 교육권, 교육을 받아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자, 사회권입니다. 자 부모님께서 제 일기장을 읽으시는 건 기분이 나빠요. 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유권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잘못해서 집이 온통 물에 잠겼어.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주거의 자유가 지금 침해가 됐어.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자유권을 침해당했으니 배상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인 청구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저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자, 공무 단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정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권과 관련 있는 사례는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래요. 뭐 대표적이면은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좀 제한이 되는 사례 보면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키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뭐 키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각종 구인 광고를 저도 좀 본 적이 있는데 뭐 여자 이제 직원을 구하는데 뭐 키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고 나이는 몇 살 이하여야 되고 뭐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정도의 여성을 권한다. 이것도 다 이제 평등권에 이제 해당 평등권을 위배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이번 단의 마지막. 자, 그럼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제한을 합니다. 좀 한계가 있는데요. 기본권이 제한되는 때가 있는데 한계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타를 많이 냈죠? 손으로 썼는데도. 자, 기본권의 제한. 어떤 때 제한할 수 있느냐? 자, 헌법 37조 2항을 여기다가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일단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플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37조 2항 같이 읽어 볼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37조 2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단, 무엇으로만 제한할 수 있느냐?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제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다.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 왜냐? 자, 우리는 자연권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권 같은 말,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뭐 다시 기본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천부 인권, 기본권, 자연권 사상을 반영해 가지고 제한은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자연권 사상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요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자, 그럼 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그럼 이 기본권 제한에도 한계에도 예외가 있다. 언제 예외냐? 그러니까 명령 처분으로 제한이 가능한데 언제 그러냐면요. 대통령의 군가 긴급권이라 해서 여러분들 뭐 비상계엄령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뭐 명령권 해서 대통령이 좀 필요한 거에 막 예를 들면 막 전쟁이나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쟁 때 막 이제 징집해가지고 막 가게 되면 그거는 내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국가가 지금 긴급한 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요거를 그냥 가지고 두게 되면 또 다시 제2의 뭐 전두환, 박정희 씨 같은 분들이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 승인권이라든가 계엄 해제 요구권 같은 것들을 이제 국회가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삼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정리를 한 상태고요. 자, 정리를 하면 교과서 정리를 하면 이거다. 자,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은 무엇인가? 자, 이거 뭘까요? 자, 참정권이죠. 참정권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언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요. 제한을 하더라도 뭘로만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다음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법을 통해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 자연권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권은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유권은 프롬의 의미를 갖고 국가에 그냥 내밀어둬라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권리였죠. 자, 그럼 권리 보장이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좀 적극적인 권리죠. 자, 그래서 바이의 의미를 갖는 국가에 의한 자유, 사회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